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을 익히는 오감성경 김성찬입니다. 이 시간은 사사기를 가지고 포스트 게임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스트 게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사사기 내용을 전체 배운 다음에 이 조별로 이 포스트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배웠던 것을 온몸으로 익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게임을 하면서 이 조원들 간의 단합이라든가 친밀감 강화, 그리고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조장의 리더십, 다양한 효과들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 포스트 게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포스트 게임을 운영할 때 항상 오감 성경에서는 구원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편을 할 때도 또 사복음서 편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구성에서 구원 상담 코너는 잊지 않고 꼭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 상담 코너를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훈련된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 상담 코너 하나를 위해서 포스 게임을 한다 할 정도로 오감 성경에서는 이 구원 상담 포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게임을 할 때 여러 이제 주의점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 운용입니다. 포스트 운용 시간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한 포스트에 30분이든 40분이든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그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오는 포스트를 또 가는 포스트를 아이들이 수행할 때 밀리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포스트에서 이걸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포스트마다 진행되는 활동의 의미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이것을 할 때에 그 활동이 주는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밀감 강화, 단합, 화합 여러 목적을 두고 있는 이 포스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게임을 할 때 이 주의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스트 게임을 할 때 각 포스트마다 이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6개 포스트가 운영이 되면 700점 만점으로 운영이 되고요. 7개 포스트면 800점 만점으로 운영이 되는데 편의상 A, B, C, D 그레이드를 둬가지고 이 조가 좀 잘했다. 그러면 A에 95점. 이 조는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B에 한 88점. 이런 식으로 편의상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700점 만점의 이 평가 항목은 첫 번째가 이제 조장의 리더십이 100점 만점으로 매겨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원들의 상호 배려가 어느 정도였나를 살펴볼 수 있는 정도로 100점 만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태도. 네.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보단 예능이죠. 일단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밌어야 됩니다. 웃음을 주고 즐거운 분위기로 수행해 나간다면 역시 100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할 때의 이 수행 능력, 이해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이 포스트 지기가 수차례 설명해야만 알아듣는 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포스트를 수행하는 그 능력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혹은 여러 태도를 보이는 그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여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좀 재밌는 겁니다. 이 포스트맨을 얼마나 잘 뭐랄까요? 아부를 하느냐. 이 포스트맨이
이 같은 내용으로 6개 조, 7개 조를 맡다 보니 한 조를 맡을 때마다 항상 처음 맡는 것처럼 하다 보면 세 번째나 네 번째 조에는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조원들이 이 포스트맨이 정말 잘생겼어요. 뭐 정말 최고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맨이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끝까지 포스트를 잘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인데 700점 만점이죠. 바로 마지막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포스트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표기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표기해 주시면 합산해서 700점 만점에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조가 포스트 게임에 우승하는 조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포스트 게임을 할 때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이 뭘까요? 바로 포스트와 포스트를 운영할 때의 이동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각 포스트별로 이동 요령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동 요령이 제대로 지켜지는 조에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조건 목소리는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인상 쓰는 게 아니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웃상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든 조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포스트맨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한 항목당 마이너스 5점으로 산정을 해봤는데요. 각 조마다 출발 전에 깃발을 만들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준비물로 깃대와 하얀 천과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 보드마카 펜 여러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깃발을 각 조별로 제작을 해서 깃발을 들고서 포스트를 이동을 할 텐데 너무 힘들다 보니 깃발이 눕혀져 있거나 질질 끊고 간다거나 그러면 감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설픈 이동 요령입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이동 요령을 수행해 주어야만이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조들에게는 마이너스 5점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정말 일부러 까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포스트맨이 옛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일가를 하게 될 경우 역시 마이너스 5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투덜거리거나 불평거리거나 이걸 왜 해야 되냐 따지듯이 반응하는 조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역시 마이너스 5점이 부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스트맨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마이너스를 줘도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각 포스트마다 운영되는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포스트맨이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유연하게 각 조원들이 그 포스트에서 의미하고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무엇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포스터가 되겠고 또 그렇게 하는 조들은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게임의 일반 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